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37살 주부입니다.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너무도 기가 막히고 믿기 힘든 일을 이야기해보려 해요. 결혼한 지 이제 9년 차. 남편과는 연애 3년 만에 결혼했고 딱히 큰 문제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했어요. 문제는 시댁이었죠. 처음부터 어딘가 이상했어요.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본 날부터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고 시아버지는 아예 말도 붙이지 않더군요.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야지. 시어머니의 입버릇 같은 말. 그 며느리답다는 게 정확히 뭘 뜻하는지 몰랐지만 점점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. 결혼하자마자 시댁 제사가 한 달에 2번 꼴로 있었고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. 시댁 식구들 식사 준비, 설거지, 청소까지 전부 제 몫이었죠.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.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누구 하나 고맙단 말 없고 오히려 늦게 일어났다고 타박받는 게 예사였어요. 그래도 참았어요. 남편이랑 아이는 사랑하니까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그 인내가 결국 저를 어디까지 몰아넣게 될 줄은 몰랐어요. 그해 설날이었어요. 전날부터 시댁에 내려가서 음식 준비를 했죠. 시어머니는 갑자기 30인분 가까운 전과 나물을 준비하라며 장바구니를 던지듯 건네줬어요. 그때 제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도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? 한마디 하고는 외면했어요. 밤새 아이 옆에 붙어 있다가도 새벽엔 나와 전 부치고 탕 끓였어요. 남편은요? 거실에서 누워 TV 보며 형이랑 맥주 마시고 있었어요. 설 당일 아침 기력이 다 빠져서 거실에서 잠깐 쓰러져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했던 말 아직도 생생해요. 아이고,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니까 아주 무슨 병신이야, 병신. 네 엄마도 이렇게 살아왔어.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. 서러움, 억울함, 분노가 다 한꺼번에 올라왔죠. 그때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. 엄마, 좀 말을 곱게 하세요.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. 그래, 내가 죽어야지. 요즘 며느리들은 어머니도 못 모셔. 감히 말대꾸까지 해? 그 뒤로 전 시댁에서 완전히 은따가 됐어요. 모임 자리에서도 저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뭐든 시누이가 하면 칭찬, 제가 하면 불평이었죠.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. 시댁의 차별은 저 혼자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. 제 아들에게까지 이어졌죠. 시누이의 아들, 그러니까 제 조카는 장난감을 잔뜩 받고 칭찬을 듣는 반면 제 아이는 작은 소리만 내도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혼났어요.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게 대놓고 말했어요. 네 아들은 눈빛부터 밉상이야.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. 숨이 턱 막히더군요. 애가 무슨 죄가 있나요?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어요. 우리 당분간 시댁 가지 말자. 아이가 상처받는 게 눈에 보여. 하지만 남편은 이러더군요. 넌 왜 그렇게 유난이야? 다들 그런 거 참고 사는 거야. 우리 엄마 나이도 많고 그냥 맞춰드려. 그 순간 내가 진짜 혼자인가 보다 싶었어요. 내 편 하나 없고 아이까지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. 하지만 결정적으로 터지는 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있었어요. 시어머니 생신이었고 저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. 아이도 감기가 심했거든요.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 없이 생신잔치 자리를 강행했고 그 다음날 제가 들은 말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였어요. 너 이 집 며느리에서 내쳤다.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올 생각 마라.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테니까.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저를 잘라낸 거였죠. 그리고 남편은 믿기 어렵겠지만 그 상황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
그냥 이번엔 네가 좀 져줘. 우리 엄마가 또 아프신가 봐.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러졌어요. 하지만 저는 울지도 않았어요. 그때부터 결심했거든요. 나는 이 가정에서 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.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. 명절에도 제사에도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남편이 눈치를 주면 단호하게 말했죠. 나 이제 시댁 일 안 해. 당신 엄마가 날 잘났잖아. 남편은 처음엔 화를 냈어요.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여자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.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.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대요. 이혼하자고 난리야. 제발 좀 말을 곱게 하시지.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답했대요. 그래, 이혼해. 걔보다 나은 며느리 데려오면 되지.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알았어요. 이 사람들은 가족도 인간적인 정도 없구나. 그때부터 저는 혼자만의 준비를 시작했어요. 먼저 아파트 명의에. 결혼 초에 남편 명의로 구입한 집이었지만 제 돈 5천만 원도 들어갔고 공동 명의로 바꾸지 않은 채로 살아왔어요. 그 점을 먼저 바로잡았어요.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제 기여도 입증 서류를 다 준비했죠. 그리고 통장, 남편이 그간 제 명의로 만들어둔 보험, 적금, 대출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제게 불리한 조건이면 다 정리했어요. 그렇게 준비만 6개월을 했어요. 아무도 모르게.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벌어졌죠.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. 이번 설에는 너도 가자. 엄마가 이제 좀 마음 푸셨대. 그 순간 저는 아주 평온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. 그래, 딱 한 번만 더 갈게. 그리고 그 설날 시댁에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. 거기서 모든 상황을 뒤바꾸게 될 폭탄이 터져요. 설날 아침 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시댁에 갔어요. 언제나처럼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고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. 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 음식을 도왔어요. 묵묵히 아무 말 없이.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. 그렇게 나와서 해주는 거 보면 며느리는 며느리야. 여자가 가정 지키는 법을 알아야지. 그 말을 듣고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.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. 어머니, 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. 오늘로 끝입니다.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비꼬듯 말했어요. 또 말만 번지르르 하지. 네가 어디 갈 데가 있어?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. 여기 남편과 공동으로 낸 대출 관련 문서고요. 여긴 변호사 통해 확보한 집 기여도 자료예요. 그리고 이건 남편과 이혼 협의 진행 서류예요. 순간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. 남편이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 말했죠. 야, 너 미쳤어? 지금 무슨 쇼야? 쇼? 쇼는 그동안 당신네 가족이 했지. 나한테 그 수모를 주고도 모른 척한 거, 그게 쇼야. 난 그냥 이제 내려놓는 거야.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일어나며 말했어요. 이혼한다고 다 네 맘대로 될 줄 알아? 애는 우리 집 손주야. 그래서요. 애까지 함부로 대하신 거 제가 녹음 다 해뒀어요. 감정 상처, 정서적, 학대, 증거 다 준비돼 있어요. 법원에서 판단받죠? 남편은 얼굴이 새파래졌고 시누이는 자리만 피했어요. 그때 제 아들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. 엄마, 나 이제 이 집 안 올래? 그 말에 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. 그래,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. 내 아이도 알고 있었구나. 그날 저는 조용히 아이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. 그리고 그 문을 다시는 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. 진짜 반전은 그로부터 몇 달 뒤 시어머니가 직접 저를 찾아오면서 시작됐어요.
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3개월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. 아이와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. 바로 시어머니였죠.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라오셨어요.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한마디 하셨어요. 밥 좀 해줄 수 있냐? 이따가. 정말 어이가 없었죠. 그 말을 듣고 저는 문을 열지도 않고 말했어요.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. 이젠요. 그 순간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. 그렇게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?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어요. 내가 잘못했어. 너한텐 진짜 못할 짓 많이 했지. 근데 내가 지금 암이래. 말기래.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덜컥했어요. 그 순간에도 머릿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몰려왔어요. 분노, 안쓰러움, 증오, 연민. 그리고 단 하나? 이 말이 진짜일까? 며칠을 고민했어요. 그냥 무시하고 싶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. 내가 보여줘야 할 엄마의 모습은 어떤 걸까?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.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후회 없이 진심으로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. 단 조건이 있어요. 조건... 아이 앞에서 사과하세요. 그 아이에게 그동안 하신 말과 행동에 대해. 그게 안 되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.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다음날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왔고 제 아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셨어요. 할미가 잘못했다. 우리 이한테 너무 미안하다. 사랑한다. 그 장면 아직도 생생해요. 제 아들도 말없이 시어머니 손을 꼭 잡더라고요.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어요. 진짜 오랜만에 가슴 깊이 울었어요.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. 시어머니의 반전 고백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. 시어머니는 이후에도 몇 번 집에 들렀어요. 몸이 점점 야위어가고 말수도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곤 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제게 말을 꺼냈어요. 사실 너한테 못한 말이 하나 있어.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. 저는 무심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말에 손이 멈췄어요. 네 친정, 내가 일부러 끊었어. 네 엄마, 그때 그 일 다 오해였는데 내가 막았어.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. 제가 결혼 초반 친정엄마와 서운한 일이 있어서 연락이 끊긴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친정에서 저에게 보냈다는 편지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모두 막혀 있었어요. 전 그냥 엄마가 섭섭했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시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. 내 엄마가 널 데려가겠다고 몇 번이나 찾아왔어. 근데 내가 막았지. 네가 친정에 붙으면 우리 집에 소홀해질까 봐. 네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바르고 따뜻한 아이인 줄은 그땐 몰랐어.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. 왜 그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아픈 몸으로 제 앞에서 진심을 털어놓는 시어머니를 보니 말이 안 나왔어요. 그 편지들 아직 갖고 있어. 다 모아놨어. 너한테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다. 며칠 뒤 시어머니가 건넨 상자 하나를 열었을 때 수십 통의 편지들이 나왔어요. 한 통 한 통, 전부 친정엄마의 손글씨. 딸 걱정, 사위 걱정, 손주, 사랑이 한자 한자 묻어 있었어요. 전 울면서 그 편지를 모두 읽었고 결국 친정엄마께 전화를 걸었어요. 엄마, 나였어. 내가 미안해.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하셨어요. 그날 이후 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사이에서 무엇이 가족인지, 어떤 마음이 사랑인지 다시 배웠어요.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. 마지막 인사를 하던 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. 너는 우리 집의 온복이었어.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. 시어머니는 봄이 오기 전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. 장례는 소박하게 치렀지만
그녀의 마지막에는 제가 있었어요. 아들도 있었고 손주도 있었어요. 어쩌면 시어머니가 바랐던 가족의 모습이 마지막에야 비로소 완성됐던 걸지도 모르겠어요. 장례를 마친 뒤 저는 친정엄마와 단둘이 긴 산책을 했어요. 말없이 걷다가 엄마가 말했어요. 너 많이 참았지. 미안하다. 그런 것도 몰라줘서. 저도 말했어요. 엄마가 준 마음, 나 이제서야 알았어. 그동안 못 받은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다 가로막혀 있었던 거였어.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울지 않고 웃었어요. 그 웃음 안에 그간의 눈물과 상처가 함께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. 남편은 그 뒤로 많이 달라졌어요.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부탁했던 마지막 말 때문이었죠. 우리 아들, 네가 사람 만들어줘. 그 아이 엄마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.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수없이 말했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.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더는 제게 시댁의 굴레를 강요하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저요?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. 나는 며느리도 엄마도 딸도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고요.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의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있어요. 정말 그날의 용서가 가능했는지 그 마음이 완전히 풀렸는지는 한 가지 장면으로 보여드릴게요.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. 초여름 저녁, 아이가 저를 부르더군요. 엄마, 오늘은 할머니 꿈 꿨어. 웃고 있었어. 진짜야. 전 괜히 가슴이 찡해졌어요. 아이는 그날 그림 한 장을 그렸어요. 작은 종이 위에 엄마, 아빠, 아이, 그리고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죠. 아이에게 물었어요. 왜 할머니 그렸어? 그러자 아이는 말했어요. 이제는 나한테 좋은 할머니니까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서. 그 말에 전 다시 한번 배웠어요. 사랑은 미움 끝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미움마저 껴안은 끝에야 찾아오는 거라는 걸요.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봤어요.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그 얼굴. 왠지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. 사진 옆에는 그녀가 생전에 제게 쓴 짧은 손편지가 있었어요. 미안하다. 그리고 고맙다. 넌 내 딸이었다. 그 문장을 읽고 전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. 어딘가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군요.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. 복수도 아니고 눈물도 아닌 진짜 끝은 용서였다는 걸요. 그렇게 저는 며느리였던 시절을 떠나 진짜 제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. 이 이야기는 그 시작을 알리는 기록이자 내 삶의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.